환율 문제를 푸는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열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돈 원화가 세계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세 개가 알아주는 기업이 즐비한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등급으로는 아직 중국, 인도와 같은 선상에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리려고 오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공부할 때 기준으로 한번 쉽게 나눠볼게요.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 대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 등에 따라서 반을 차등으로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한국은 지금 목표가 더 위에 있는데 같은 반에 중국과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상위에 있는 선진국 반으로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에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날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같은 날 발표에서 우리 아랫반에 있던 베트남은 우리 반으로 올라오려다가 떨어진 거고 우리는 선진국 반으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졌거든요. 다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한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전도 있었는데요. 이 선진국 반으로 올라갈 때 시험을 두 개를 치러야 되거든요. 한국은 하나는 미끄러졌는데 하나는 조용히 합격 통지를 받았던 겁니다. 이 두 장의 성적표가 우리 원화와 내 주식을 어떻게 흔드는지 오늘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떨어진 시험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 이름은 MSCI인데 전 세계 큰 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까를 정할 때 펴보는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단이 나라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 놓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아래쪽인 신흥국에 묶여 있습니다. 아마 경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난 6월 24일이죠. 선진국 승격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MSCI가 든 이유가 좀 의외였어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정부가 개혁을 한 건 인정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못 믿었다, 더 지켜보자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뭐가 그렇게 못 믿어왔던 걸까요? 그 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깟 등급에 좀 들어가거나 바뀌는 게 뭐 되쓰냐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세계의 큰돈이 이 명단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신흥국 등급에 있으면 우리는 아까 그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과 세계 투자 자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 등급으로 올라가면요. 미국, 일본이 있는 훨씬 크고 안정적인 돈이 우리 증시로 들어옵니다. 한국 주식이 실력보다 싸게 취급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풀 열쇠로 이 승격이 늘 꼽혀온 거죠. 그러니 다들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의 그 질문이죠. 외국인들은 대체 뭘 그렇게 못 믿어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핵심은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돈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한데 이 원화를 자기 나라에선 자유롭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우리 수출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비중이 2.7%, 수입은 6.3% 뿐이에요. 전 세계 결제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이라 순위에서는 20위 안에도 없고요. 경제 규모는 세계 손에 꼽히는데 정작 우리 돈은 국경만 넘으면 잘 안 통하는 동네 화폐에 가까운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선 사고는 싶은데 돈 바꾸기가 불편한 시장인 거죠. 그럼 답은 간단하죠? 원화를 세계 어디서든 쓰게 풀어주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그 환율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원화를 확 풀어주면 소로스 같은 투기 세력이 우리 원화를 공격하기도 그만큼 쉬워지거든요. 환율이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환율을 지키자니 원화를 붙잡아야 하고 시험에 붙자니 그 손을 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서울대의 안동현 교수는 이걸 자본시장을 살리려고 외환시장을 흔드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고요. 연세대의 김정식 명예교수는 원화를 풀려면 환율 안정이 먼저 받쳐줘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선진국 등급에 붙기만 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건데요. 지금 한국은 신흥국 등급에서 대만 다음 가는 비중 2위의 큰 존재입니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인 셈이죠. 그런데 선진국 등급으로 옮기면 미국이 절반 넘게 차지하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 비중은 확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스라엘이 딱 이 길을 걸었거든요. 신흥국 지수에서 약 3%를 차지하던 이스라엘이 선진국 지수로 옮기자 0.4%로 확 주저앉았거든요. 왜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적에 맞게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내 성적이 더 낮아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만 담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거래가 크게 위축됐고 3년 뒤엔 승격이 오히려 재앙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도 계산이 엇갈리고 있어요. 편입 과정에서 44조 원이 들어온다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흥국에서 빠지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8조 원 정도가 되레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선진국 편입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진짜 반전입니다. 방금 떨어진 건 주식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채권 시험엔 이미 합격을 했다는 거죠. 이름이 WGBI인데 어려운 이름은 잊으시고 전 세계 큰 손들이 믿고 사는 안전한 나라 국채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 통지는 진작에 받아뒀고 올해 4월부터 실제로 그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벌써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편입이 시작되고 딱 2주 만에 외국인이 우리 국채를 8조 원어치나 사들였거든요. 특히 그동안 우리 채권을 거의 안 사던 일본계 큰손이 2조 8천억 원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 자금은 원래 우리 국채 시장의 0.3%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11월까지 최대 90조 원, 달러로는 500억에서 600억 달러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바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들이 반대편에서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 금리가 안정된 게 전부 이 WGBI 덕분이라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세는 기준에 따라 계산이 갈리거든요. 그래도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돈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시죠? 절대 아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고환율이 내 지갑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이게 잘 풀리면 내 지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진국 등급에 올라가 그 큰 돈이 우리 증시로 들어오면 코스피가 오를 여력이 생기니까 내 주식 계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채권 시험 합격으로 나라빚에 돈이 들어오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내는 대출이자에도 서서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시험 이야기가 사실은 내 주식과 내 대출이자까지 이어진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주식 시험, MSCI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원화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당장 오늘이죠. 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여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낮에만 열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 미국, 유럽 사람들도 언제든 원화를 사고 팔 수 있게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쉬지 않고 여는 거죠. 원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첫걸음인 셈이에요. 다만 김칫국부터 마시진 마세요. 선진국 편입은 갈 길이 멀거든요. 후보 명단에 먼저 올라 한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잘 풀려도 실제 입성은 빨라야 2029년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원화의 빗장을 하나씩 푸는 긴 마라톤인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 세계 시험 두 개를 봤습니다. 주식 시험엔 또 미끄러졌지만 채권 시험엔 붙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죠. 그리고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면 결국 답은 하나로 모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환율이든 세계 시험이든 전부 원화로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세계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쓰이는 것, 그게 진짜 이 모든 문제의 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세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열리는 24시간 외환시장에서 밤사이 환율 출렁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본 WGBI 채권 자금이 매달 꾸준한 페이스를 지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나중 이야기긴 한데요. 내년 6월 발표에서 드디어 우리가 선진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먼 이야기는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식 시험에도 당당히 붙는 그날 우리 원화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환율 안정과 시험 합격 둘 중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